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 정치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대표 1년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선거운동할 게 아니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 정치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우선 그동안에도 자기 정치 많이 하셨는데 왜 새삼스럽게 자기 정치를 이제부터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저도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겁니다. 이 메시지로 딱 읽혀요. 대권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는 거죠. 예. 당내 조직 기반 없이 계파 정치하고 무관하게 된 분이 이게 자기 정치하겠다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뭐 자기 계파 만들겠다는 얘기처럼 우선 들린다는 거죠. 나는 그동안 이런 거 안 했는데 이제부터 제 계파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위해서 총 들고 나서지만 전쟁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쟁기 들고 가족들 챙기겠다 그 얘기인데 이걸 조금 좀 이렇게 약간 비유법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내 가족, 내 계파 챙기겠다 이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전 세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 교체의 그 바람 속에서 본인 계파를 그러니까 새로 영입되는 그런 세대들을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또 다른 계파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1시간 반 동안 기자간담회를 뭐 워낙 길게 얘기하니까 필리버스터 보는 것 같았다라는 말도 나왔다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그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낸 상황이 왔다. 근데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력의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를 했고요.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네. 이 발언을 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하고 이름도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이제 그 언론들에서 이준석 대표가 정당에서 이제 그 파워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국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뭘 내놨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좀 해보겠다 그런 뜻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충분히. 예, 좋게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 이름이 같아서 그런가요?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주시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 1년 동안 2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나는 자기 정치 안 하고 진짜로 당의 승리와 어떤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했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자기 정치한다고 본인 입장에서는 흔들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내가 보여줄게 내 자기 정치라는 게 뭔지. 그거는 근데 개인이 아니라 당을 개혁하는 자기 정치.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개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차기 뭐 당권 아니면 대권 이런 거를 이제 나아가는 방향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 자기 정치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했던 자기 정치하고 다른 걸 보여줄게. 나는 그러니까 긍정의 개혁에 이를테면 공천 뭐 이렇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자기 정치를 통해서 더 박수받는 그런 당대표가 될게라는 어떤 선언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농기구에서 바간다라는 거는 자기 정치 하면서 이제 자기 개파만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어서 이제 당내의 긴장도는 훨씬 올라갔다. 저거는 선전포고거든요, 일종의. 나 흔드는 뭐 정진석 당권 주자도 아닙니다, 그분. 그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의 이제 선전포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친윤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 내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제 선명성 경쟁을 시작하는 네.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라 승리의 원흉이다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네. 앞으로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예. 안 돼야 하는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그 혁신의 핵심으로 지금 공천 얘기를 좀 계속 하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를 탄생시킨 그 배경이 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결국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고 인적 쇄신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세대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여망이 반영되어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거를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기 당 대표가 오히려 그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024년 총선 공천권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차기 당 대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보다 차기 당 대표를 누구를 세우느냐가 더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뭐 향후에 당의 방향과 관련해서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고요. 챙겨야 될 게 따로 있죠. 뭔가요? 윤석열 정부 지금 임기 초반이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어찌됐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힘을 모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예. 네. 의석수 차이도 많이 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뭐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빨리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를 안착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내놓기도 하고 예. 견제도 하면서 그렇게 갈 그 역할이 제가 보건대는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향후에 그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정책적으로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야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도 나중에 대권에 도전할 기회가 전 온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너무 빨리 공을 좀 쏘아 올렸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SBS 여론조사에서 이 대목도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봤는데 국민의힘 차기 세력이 누가 적절하냐라고 물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현 지도부하고 안철수 등 신진 세력이 거의 비슷하게 31 정도 나왔고 친윤 세력이 22.8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친윤 세력에 대한 답변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현 지도부 친윤 안철수 등 신진 세력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디에 정말 그 지향을 둬야 될 거냐 이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에 따라가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모든 소위 말하는 뭐 당내 당권 주자가 됐든 유력 주자들은 딱 모든 워딩 하나가 일치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를테면은 최근에 이제 뭐 민들레 그 이제 친윤 모임 논란 여기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이제 성동희 형이 그렇게 한다라면은 빠지겠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 그 모임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진석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개파가 완연하게 분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인기도 높고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국정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우산 아래서 각자 내가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지금은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언제쯤 분화가 되냐면은 다음 총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화가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각자 이제 나오고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애가 가장 심할 때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해석 이게 내가 진짜 친윤이다라는 거에 해석 투쟁이 있을 겁니다. 해석 투쟁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노골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지만 아마 즐길 겁니다. 모두가 본인에게 친윤이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즐기면서 핵심은 이제 이달 24일에 있을 윤리위, 당 네.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저와 이름이 같은 이준석 대표님
어제 1시간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저희 YTN 뉴스 라이브에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뭐 영상 편지는 안 쓰시는 거죠? 네. 영상 편지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네.